자, 기대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십시오. 진로 선택의 힘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유인가가 있다. 유인가는 일종의 인센티브적 요소다 라고 했죠. 자, 유인가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정서적인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특정 결과에 대한 정서적 방향. 우리가 유인가를 한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다가 유인가의 총합이 있죠. 유인가의 총합. 여기에 플러스 기대의 강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 또는 신념, 이것을 기대라 이렇게 말했죠. 이 기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유인가적인 요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대에 높아지면 이 진로 선택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기대 모델이라고 한다면 유인가적인 요소와 기대라는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밑에 박스에 출제 지문을 두 번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 모델은 진로 선택 시 유인가와 기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로를 결정한다 라고 했죠.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기대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니스와 맨의 갈등 모델을 보겠습니다. 각 개인이 의사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한다. 의사결정할 때 갈등 없이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갈등의 동그라미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심한 접근을 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에게 결정 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갈등하면서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결정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의사결정상의 갈등의 관계에 대한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1번은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2번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은 이 두 가지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위협과 기회는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요소가 있든 기회적인 요소가 있든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촉진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스트레스는 위협이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의사결정자가 현재 행동의 방향을 얼마나 분명히 하느냐 하는 정도와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출제 지문의 갈등 모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등 모델을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죠. 여기는 1번 가지고 문제 지문을 만든 거잖아요. 네,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한번 보시죠. 갈등 모델. 자, 제니스와 맨이라는 학자인데요. 학자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그 갈등 모델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의사결정 시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세심한 접근을 하는 것은 접근 이유는 바로 의사결정 후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할 때 위협적인 요소와 기회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결정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 또는 기회 요인이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들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갈등, 두 번째는 스트레스란 단어, 세 번째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라는 것이 나왔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갈등 모델에서 중요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투버스키의 관점에 따른 배제 모델을 보겠습니다. 배제는 제외를 한다는 거잖아요.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1번 배제 모델은 대안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줄여가는의 동그라미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안들이 실제로 배제된 대안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배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3번을 봐주세요. 주관적인 평가. 자, 예를 들어 가치관이나 이런 건 주관적인 평가죠. 객관적인 강제, 물리적인 필요나 태도, 그 다음에 직업 그 자체의 성질, 작업 환경이나 월급이나 명성 등 이거에 기반을 두고 이제 등급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강제가 되고요. 이게 내 가치관에 맞느냐, 내 신념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 그 자체, 이 직업에서 내가 몸담게 되면은 환경은 어떻고 월급은 어떻고 명예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관점의 등급이 수용할 만한 것인지 확인하고 고려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수용할 만한 등급에서 벗어난 진로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배제 모델을 좀 보십시오. 대안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줄여간다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대안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리고 나머지는 배제시켜 나가는 것이죠.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것을 의사결정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